짜잔. 짜잔. 아이가. 네, 오랜만입니다. 롱타임 노씨.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진짜? 자, 이번 그 시험 범위에 뭐 루이스 구조, 분자궤도 함수도 중요하고 이제 동시에 요 용액 쪽도 계산 문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몇몇 포인트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저번 시간에 그 용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거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에 나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도죠. 네. 농도. 그래서 아마 뭐 학교에서도 농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필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뭐 농도 중에 뭐 퍼센트 농도도 있죠. 그다음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네. 그다음에 몰 농도도 있을 거고 몰랄 농도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각각의 농도들이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편하게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뭐냐면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농도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에 바로 농도 환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농도 환산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대한 논리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편의상 만들어진 거여서 그리고 이제 결론은 모든 농도의 조상은 뭐예요? 모든 농도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예요?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이 모든 농도의 조상이에요. 이게 조상이에요. 조상에서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되는 거예요. 편의상. 그러다 보니까 몰 분율적 개념으로 용액을 생각을 하면 용액에 대한 모든 성격을 다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좀 몰 농도로,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거라 얘네들의 뭐 단위 환산을 하는 건 이건 자연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공학적 문제인 거죠. 그럼 이 화학공학적인 커리큘럼을 가리키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 교과서에는 이거 단위 환산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뭐 연습 문제를 한두 개 나오고 끝이고 챕터 하나를 통으로 떼가지고 단위 환산하는 걸로 애를 쓰는 건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위 변환하는 게만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 좀 연습을 해 두세요. 이건 뭐 딱히 뭐 내가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책으로 엮어가지고 연습 문제 줬죠? 거기에 단위 환산 문제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것만 쭉 풀어보시면은 뭐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기출 중에 까다로운 거 몇 개 넣어두고 일반화학 책에 나오는 거 몇 개 넣어두었으니까 그 내가 만들어준 책에 단위 환산하는 문제 나와요. 그것들을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 중에 아마 하나는 내지 싶어요. 여기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오늘 해볼 거. 뽀로뽀로뽀로바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 번역 뽀로뽀로뽀로바 이상한 용액이죠. 예? 이상한 용액. 이상한 용액. 자, 그러면 이상 용액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선 이상 기체에서는 분자 간 인력 혹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 없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상 용액에서는 성분 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분 간 인력이 있어요. 있어야죠. 왜요? 용질 왜요? 성분 간 인력이 있다. 맞습니다. 네, 있어요.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있어야 돼? 그 핵체니까.
정답. 바로 otherwise. otherwise란 말은 알죠? 그렇지 않으면 뭐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액체를 이룰 수 없죠. 자, 용액은 꼭 액체여야 하나요? 아니요. 용액은 액체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기체 용액도 있고 고체 용액도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하지만 용액으로서의 가장 그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는 건 어떤 상태? 액체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용액도 액체상 용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상 기체처럼 성분 간의 인력이 전혀 없으면 걔가 액체를 이룰 수가 없으니 걔는 더 이상 용액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체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용액의 특징을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상 용액이라고 해도 내부 성분 간 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이상 용액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섞이기 전 물질들 간 상호작용과 을 평균한 것이 그 성격이 되는 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주누스? 주누스는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면 주누스는 엄마의 형질과 아빠의 형질의 정확한 산술 평균인가요? 염색체는 산술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질 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산술 평균 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주누스의 눈매가 있을까? 눈매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주누스의 눈매는 엄마도 좀 닮고 아빠도 좀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양이 엄마의 눈 모양과 아빠의 눈 모양이 정확한 산술 평균이다.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엄마 건우야? 엄마 몸무게 있죠? 아빠 몸무게 있죠? 이거 한정된 유형이죠. 뭐 하여튼 알겠죠? 아니면 키 평균한 정확하게 평균한 거야? 키는 다인자 유형이니까. 아니면은 뭐 콧구멍 크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눈썹 모양 아니면 뭐 홍채 크기 요런 거 자, 요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섞이기 전과 섞이고 난 후가 산술 평균이 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더더군다나 이렇게 용액을 구성하는 물질은 그 입자 개수가 몇 개쯤 있어요. 입자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녀석의 성격을 다 평균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술 평균이 되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산술 평균이 정확하게 성립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래서 이상용액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보가드로소만큼 많은 성분들을 가져다가 그 녀석의 성격을 산술 평균에서 그대로 그걸 구현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을 내가 아까 슬쩍 이상한 용액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용액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이 이상용액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혼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성 용액을 실험적으로 비슷하게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비슷하고 근사적으로는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봐. 원래부터 비슷한 것끼리 섞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숫자 2하고 98 평균하면 뭐예요? 50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격이 2인 녀석과 성격이 98인 녀석을 섞었을 때 그 성격이 진짜로 50이 되겠느냐? 실제로는 50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뭐 6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원래 너무 차이 나는 것을 섞어서 평균에 맞추는 건 이게 편차가 나도 크게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성격이 49인 녀석하고 51인 녀석하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 섞어서 평균이 50인데 50에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49와 51 사이 언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성격을 비슷한 거 섞으면 실패하더라도 평균 50 근처에 있을 수 있겠군.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섞는 게 이상용액을 구현하는 가장 보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나오는 이상용액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헥세인과 헥테인의 혼합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헥세인, 헥테인 둘 다 상온에서 다 상태가 액체거든요. 근데 구조식이 어떻게 되냐면 헥세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헥테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분자식을 쓰자면 헥세인은 탄소 6개, 수소 14개. 헥테인은 탄소 7개, 수소 16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탄소수로 돼 있는데 개수 차이만 6개, 7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물리적 성격으로도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상용액의 예시로 이 두 개의 혼합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벤진과 톨루인, 요거의 혼합물입니다. 자, 벤진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골이죠. 지금 유기화학 할 건 아니니까 요거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눈으로만 한번 봐두세요. 이렇게 생긴 게 벤진이라면 톨루인은 요 수소가 있을 자리에 탄소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게 톨루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원자적 속성으로도 탄소하고 수소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있을 자리에 탄소 수소를 집어넣어도 이 둘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얼마나 유사하냐면 이 둘은 냄새도 비슷해요. 냄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벤진과 톨루엔의 냄새는 여러분들이 다 맡아봤어요. 왜? 일상생활에서 쓰거든요, 이걸. 벤진과 톨루엔을 혼합한 용액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맡아봤을까요? 바로 세탁소요. 드라이클리닝. 드라이클리닝. 그래서 여러분 세탁소에 실제로 방문해 본 적 있는 사람, 실제로 그냥 심부름을 실제로 가본 사람. 그러면 세탁소에 가면 특유의 세탁소 냄새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세탁소에 가면 이게 불쾌한 냄새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냄새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게 콕 찌르는 휘발성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 아는 사람? 그 독특한 독특한 세탁소 냄새. 어디 가도 어디 간지도 모르고 아유 진짜 정말. 근데 이제 어디를 가면 여기에 특징이 뭔지 여기와 다른 곳의 차이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요. 아유 진짜 세탁소를 안 가봐서. 아주 안 가.
그것도 문제지. 어휴, 네 진짜. 자, 그 세탁 방식 중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섬유는 뭐로 만들어요? 이런 종류. 요건 이제 식물성 섬유죠. 대표적으로 그 면, 코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문익점 선생이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씨앗을 가져왔네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드는 게 이런 섬유잖아요. 근데 인간이 활용하는 섬유 중에 요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양털. 폴리에틸렌은 합성 섬유고요. 천연 섬유 중에. 그래서 면사는 식물성으로 만든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는 섬유질 계열인 거고요. 양털은 동물의 털에서 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그 직물 중에 이런 면은 탄수화물이고 동물 털은 단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세탁 방식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은 뭘로 빨아요? 이런 면은 뭘로 세탁해요? 이런 면은 세제로 닦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비누 같은 거요. 비누로도 양말 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누는 pH 기준으로 봤을 때 비누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그런데 염기성을 단백질에 넣으면 단백질이 가수분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털 계열로 만들어진 옷을 가져다가 비누로 빨아버리면 양털 일부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섬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고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양털 타입으로 만들어진 옷은 보통의 비누로 빨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뭘 활용한다? 요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에다가 그런 모직 계열 옷들을 이렇게 쓱쓱 담그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휘휘휘 하면 거기 묻어있는 때가 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휙휙 한 다음에 해가지고 그 액체를 쭉 빼고 말리는 거죠. 그걸 가져온 걸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옷에서는 그 독특한 휘발성 냄새가 나는 게 그게 바로 벤진과 톨루엔 혼합물 냄새인 거예요. 알겠어요? 말린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이렇게 살짝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진하고 톨루엔이 둘 다 그 뭐냐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진과 톨루엔은 흡입했을 시에 건강에 안 좋으므로 혹여나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옷을 가지고 오면 그 세탁소에서 이제 비닐 커버를 씌워서 주잖아요, 보통. 그럼 그걸 집에 가져왔을 때 비닐 커버를 뺀 상태로 빨랫줄에다가 널어서 햇빛에 좀 말려 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할 때까지? 적어도 그 냄새가 빠질 때까지는. 뭐 그 양이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말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인식은 하지 못했어도. 알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상용액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들이다. 그러면 이 이상용액을 우리는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수식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해볼 건데. 좋나요? 이렇게 적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3. 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이상용액을 설명하는 수리적 관계죠. 자,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law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law는 철저하게 이 학자의 가정인 거야. 가정. 알겠죠? 가정이거나 가설인 거야. 여러 번 얘기했지만 F equal ma 이거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해요.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이건 누구의 가정이에요? 뉴턴의 가정이고요. 이건 라울의 가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우리는 러가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외워요.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걸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라우리 법칙도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을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라우리 법칙이 언제 적용되느냐? 그 시스템을 한번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저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순수한 A 성분 액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녀석 일부가 증발을 해서 A 가스가 되었겠죠? 이럴 때 요 내부의 증기압을 PA 백설표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때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요 표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퓨어 순수하게 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백설표 표시로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성분 B 역시 순수 상태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때에 증기압이 있겠죠? 그건 PB 백설표. 이때 이 두 놈을 우선은 어떤 조건에서? 우선은 등온 조건에서. 꼭 등온일 필요는 없어요. 온도를 바꿔도 상관없으나 온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내용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선은 등온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짜잔 요렇게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 일부는 A 증기도 증발할 거고 B 증기도 증발하겠죠. 되십니까? 됐죠? 이럴 때 요 녀석의 부분 증기압을 PA, 요곳의 부분 증기압을 PB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섞었잖아요? 섞은 상태를 농도 누구 표현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섞여 있는 상태는 어떤 농도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편리하겠어요? 바로 몰 분율이겠죠? 그래서 이때 요 놈의 몰 분율을 XA, XB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액체상 몰 분율입니다. 그 다음 일부 증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증발을 했을 때 얘네들 각각의 YA, YB라는 걸 가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각각의 증기상 몰분입니다. 증기상 몰분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가 있고 그 녀석의 순수 상태 증기압을 PA 백설표, PB 백설표라고 했을 때 온도는 일정하게 고정을 하고 두 개를 섞었어요. 섞었더니 액체상에서 AB의 몰 분율을 각각 XA, XB,
증기상에서는 YA, YB라고 할 때 이 A의 부분 증기압을 PA, B의 부분 증기압은 PB. 알겠죠? 네. 자, 이럴 때, 자, 이거 지웁니다. 으쌰, 지우사. 쓱쓱쓱쓱. 1. 용액의 증기압 표현. 우선 첫 번째가 PA입니다. 자, PA는 뭐냐면 바로 섞었을 때 성분 A의 부분 증기압이라고 했죠? 얘가 짜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을 뭐라고?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이렇게 되죠? 몰라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순수한 상태 증기압에다가 액체 상태 몰 분주를 곱해서 그때의 부분 증기압을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상 용액에서는. 실제 용액에서는 이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적에 만족하는 걸 이상 용액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마찬가지로 PB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이것으로부터 이 두 개 더한 거. 이 두 개 더한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용액의 증기압이구나. 각 성분 증기압을 다 더한 게 그게 뭐 용액의 증기압이겠지. 근데 아, 네네네. TV에서 왜 저게 왜? 헐. 정의연 선생님 법칙. 네. 아니,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자, 그럼 이따 요 두 개를 다 더한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역의 그 전체 용액의 증기압이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PA하고 PB를 각각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쇽쇽 넣으면 되죠, 그렇죠? 쇽쇽 넣으면 이렇게 쓸까? 넣으면 짜잔, 맞나요? 네. 맞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저기 뭐예요? 저거요? 라울의 반정 법칙을 이용했다. 부분합 이상 용액 이상기체 부분합 뭐라 하지? 소리적합. 초등학생의 표현으로. 등식. 등호 방정식.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초반에 배운 개념으로. 배운 개념으로요? 방정식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저 말을. 비례식 등식 저 뭐라고? 동치. 뭐 그런 말인 것 같은 동치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중학교 초반에나. 대입. 바로 이 표현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네. 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상용액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성질. 이상용액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리고 원래 성분의 성격이 산술 평균적으로 구현되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은 누구의 성격이에요? 용액의 성격이죠. 네. 그래서 이상용액은 산술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산술 평균이 되도록 라울이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PA와 PB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두 개를 더한 게 산술 평균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조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구현을 하면 이상용액이라는 것이 원래 성격의 산술 평균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조작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직도 이게 왜 산술 평균인지 가물가물한 사람 있죠? 네.
아휴, 중학교 때 뭘 배운 거야 수학 시간에. 아휴, 그래 진짜. 물건님의 학렬이면 자, 그렇죠. 간단한 퀴즈를 풀어봅시다. 1, 1, 2, 2, 2 여러 번 맞죠? 자, 통이다. 요거의 산술평균. 너무 어려운데. 자,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6, 1.6, 1.6, 1.6. 이렇게 암산이 빨라가지고 1.6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1, 1, 2, 2, 2 나누기 5 됐죠? 네. 그럼 얘는 1.6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가 한 8번쯤 얘기했을까? 아마? 어? 그 정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때 라만 전자가 한개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내가 통계학에서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확률 변수. 통계학에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베어리어블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변수. 우리말 번역은 별량.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의미는 보통 측정치 성과.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물리량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저 베어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즉 뭐냐면 1122를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연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측정한 값이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과학자는 지금 실험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했는데 어떤 측정치가 1 아니면 2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통계학에서는 별량이라 할 수 있고 자연과학적으로는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뒤에 붙어 있는 5분의 2, 5분의 3은 뭐예요? 기대수. 확률. 확률이죠. 네. 도수 많은데. 자, 도수 아니? 왜 확률이에요? 그거 아니지. 5번 실험했는데 2번 나온 거잖아요. 도수. 그럼 그게 확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번 실험했는데 3번 나온 거니까 확률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산술평균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산술평균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8번쯤 얘기했죠. 맞습니다. 어? 뭐 할 때부터? 전략학 할 때. RMS 스피드 이런 얘기 할 때도 근평균 제곱성량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어? 델타 G 합성하는 거. 라 델타죠? 뭐 그 델타 지금 뭐지? 그저 아이오딘 그쫙 어. 할 때. 그렇구나. 델타지? 갑자기 그 델타지가 뭐지? 델타지? 아 그 뭐지? 뭐였더라?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에서 산술평균이요? 그 연력학이가 전기학에서 했어. 응. 전기화학에서. 라티머 다이어그램. 근데 그 라티머 다이어그램은 이게 산술평균이라기보다는 이게 내분점이죠. 내분 이게 산술평균이긴 한데 그건 이제 산술평균에서 뭐 이렇게 그냥 그래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 좋아. 그래서 이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바로 순수 상태 증기압이잖아요. 그게 바로 순수 상태의 어떤 물리량 등인 거예요.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XA, XB가 뭐예요? 이게 몰 분율인데 몰 분율이 수학적으로 뭐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확률이랑 완전히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란 산술평균으로 이상용액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에서의 이 이상한 가정이 산술평균을 표현하기 위한 초기 조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상용액에서 용액의 증기압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그러면 이제 얘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네. 자, 이래도 되겠죠? 예. 됐습니까? 네. 왜? 몰 분율은 다 더하면 뭐가 되니까요? 1. 몰 분율은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1 빼기 XA를 넣은 거죠? 됐죠? 됐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네요. 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 약간 필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전체 조건을 뭐라고 불렀어요? 등온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등온 조건에서는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다 뭐죠? 상수죠. 왜냐하면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가 결정하죠? 온도가 결정하죠. 온도가 변해야 순물질의 증기압도 변하죠. 그럼 이 말은 온도가 일정하면 순물질 증기압은 고정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과정을 등온이라고 하는 순간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P와 XA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 관계구나. 됐죠? 됐죠? 그래서 이때 뭐 굳이 따지자면 얘는 기울기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Y 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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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뭐 쓸 칸이 없으니까 이제 위 줄게요. 위 줄게요. 위 줄게요. 지우 되겠죠? 지운다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쑥쑥쑥쑥. 그 다음 두 번째 증기상 몰 분율 표현. 증기상 몰 분율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Y라고 표현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Y라고 표현하는 건 증기상 몰 분율이라고 했죠. 이 증기상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럴 수 있죠. 맞나요? 오, 이때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그래? 그렇지.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죠. 달턴의 부분합 법칙 알죠? 그래서 압력의 비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야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PA 더하기 PB 한 거 알죠? 그 값이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이거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분의 요 자리에다가는 PA 백설표 XA. 자,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됐죠? 여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줄게요. 자, 이제 지우는데 이건 필요하니까 여기 잠깐 이렇게 노트를 남겨두고. 자,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자. 쑥. 지우자. 이때 첫 번째 일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걸 해볼게요. 그냥 저걸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놓고 빼기
XA 해가지고 통분을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계산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뭐 불가능한 계산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했다 치고 결론만 보겠습니다. 결론만. 했다 치고 결론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 해놨지. 아, 내 옛날에 외우기도 했었는데, 아, 이게. 가만있어, 어디 있더라? 잠깐만 있어봐요.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가 막히게도 분자 쪽이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고 빼기 XA 한 다음에 이렇게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위쪽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 희한하게도. 이때 이 녀석은 언제나 플러스죠. 맞나요? 자, 왜냐면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전체 증기압에서 온 거잖아요. 증기압이 음수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뭐 언제나 양수죠. 그 다음 이것도 언제나 양수죠. 왜냐면 확률이 음수 확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것도 언제나 양수죠. 왜냐면 확률이 1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누구의 부호하고 누구의 부호가 같다? 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뭔 말이냐면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고 이게 음수면 이것도 음수란 얘기죠.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죠? 왜냐면 PA, 뭐가 더 큰지를 볼수 PB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더 잘 녹냐 안 녹냐를 판단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이게 플러스면 이게 플러스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알겠어요? 가정을 하고 상황을 보면 이게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만약 PA 백설표와 PB 백설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YA하고 XA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네. 맞나요? 자, 그리고 얘는 일방적인가요? 필요충분 조건인가요? 요건 필요충분 조건이죠. 왜?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러면 이런 거고 이러면 이런 거야. 맞지?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걸 볼 때 순수한 상태에서 B가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A가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A가 증발을 더 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말을 이렇게 하나 표현해 주면 되죠. 바로 A가 더 휘발성이다. 그런 의미로 쓴 말이잖아요. 그쵸? 자, 휘발이라는 말은 액체로 잘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풀풀 잘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풀풀 잘 날아다닐 때 휘발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 200 빠이빠이. 휘발성 영어로. 이 정도 단어 알아둡시다. 휘발성 영어로. 영어를 제가 볼러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를 알아요. 네, 볼러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 책에는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세요. 준달 책에도 이 정도 단어는 나와요. 자, 기억하세요. 알겠죠? 휘발성 영어로 볼러타일. 그래서 이건 형용사 휘발성인 이런 뜻이 알겠죠? 명사형은 볼러틸러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휘발성인 볼러타일. 자, 어쨌건 요 단어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순수 상태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휘발성 성분은 액체상에서보다 증기상에서 어떻게 된다?
몰 분율이 끄다. 더 커진다 라는 말이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 부등호는 B에 대한 거예요? A에 대한 거예요? 네. A에 대한 거란 얘기예요. 즉, 더 휘발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에 대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더 휘발성인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써놓았다시피 X는 어떤 상 몰 분율이에요? 액체상 몰 분율이었죠? 네. Y는 무슨 상 몰 분율이에요? 증기상 몰 분율이죠. 어디가 더 커진다고요? A가 더 커진다고요. 이게 뭘까요? 용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네. 휘발성과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성분.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연력 합체. 증류의 원리예요. 오. 야. 이해했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B를 물이라 합시다. 오. A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에탄. 알코올이요. 그러면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음료를 소주. 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음료를 술이라고 하잖아요. 술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발효. 발효시키죠. 뭐를 발효시켜요? 쌀 여러 당분과 탄수화물을 발효시키죠. 당분을 발효한 대표적인 술이? 막걸리. 포도주. 당분을 발효한 대표적인 술이? 포도주. 그게 바로 와인,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꼭 포도만 와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한 모든 과일들은 다 뭐로 만들 수 있다? 그 술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포도의 당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걸로 술을 만들기 편해서 포도로 술을 만든 거죠. 알겠죠? 그런데 과일로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곡물로도 술을 만들 수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누구? 막걸리 막걸리, 맥주. 알겠어요? 막걸리와 맥주가 대표적인 곡물 발효술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와인과 곡물 발효주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도수 도수가 정해져 있죠. 왜? 브릭스가 정해져 왜? 브릭스가 뭐야? 당분 왜? 왜? 물론 당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놀라운 건 술의 도수가 커질수록 그 술 안에 들어있는 누가 다 죽어버리죠. 세고. 바로 미생물들이 죽어버리죠. 네. 미생물들이 곡물과 당류를 먹고 토하고 똥 싸고 쉬한 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점잖은 말로 발효인데 실제로는 그 미생물들이 막 곡물을 처먹고 막 과일을 처먹어요. 그런데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해. 토하고 막 뭐 쉬도 하고 막 똥도 싸고 막 너무 더럽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그걸 맛있다고 먹는 그걸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드신 거 아니에요?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알고 좋아. 먹어야 좋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죠. 소주 안 먹었대.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미생물 똥인 알코올은 무슨 작용이 있어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놈의 미생물들이 너무 똥을 많이 싸질러 놓으면 똥들의 역습으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연 발효로는 그 도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술을 처먹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술을 막 처먹다 보면 개가 됩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뭘 또 원하게 돼요? 더 센 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보드카 알콜 램프 그걸 마시기. 찾은 방법이 알콜 램프 마시기. 증류. 소주 증류. 쪼리. 알콜 램프. 증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술을 가져다가 졸이는 거죠. 쪼리. 어떻게 졸여요? 막걸리나 맥주, 와인을 가져다가 열을 가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의 휘발성이 더 커요? 알코올의 휘발성이 더 커요? 알코올 휘발성이 더 크죠? 그러면 끓였을 때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에서 알코올 도수는 원래 수용액 상태보다 도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라고요.
증기에서 알코올 도수가 올라간다고요. 몰 분율이 커진다고요. 또. 그 증기만 따로 모은 게 그게 더 독한 술이 되는 거예요. 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소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과일주나 곡물을 한 번 끓여 만든 술을 그걸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한자 말로. 작을 소. 소자가 무슨 숫자예요? 그게 평소에 쓰는 한자예요. 소 아닌데. 소가. 적을 네, 바로 사라질 소. 불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물기를 소. 예, 불 지르다 소자예요. 그래서 소자가 들어간 우리나라 말이 많죠. 소학이요. 입니다. 소방.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이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말 쓰죠? 혹은 연소라는 말을 쓰죠? 이 소자가 다 불지르다 소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주는 발음도 소주가 아니고요. 소주예요. 소주. 연소라고 하나요? 아니요. 연소죠? 소각 아니 소주잖아요. 소각이잖아요. 그냥 소주도 쇠주가 아니고요. 발음도 소주예요. 소주. 알겠죠? 무슨 뜻이다? 막걸리 같은 걸 열을 가해 불을 질러 만든 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코올 퍼센트가 갑자기 30% 정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술을 소주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끓이죠. 그러면 퍼센트가 45%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런 술들 중에 대표적인 술이 뭐 위스키, 럼 아니면은 뭐 뭐냐면 뭐 이렇게 뭐 데킬라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보드카 이런 술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원리가 뭐라고요? 이 원리가 증류의 원리인데 그 증류의 원리를 이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알겠습니다. 해줄게요.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왜냐, 배터리 때문에 끊어야 돼요. 배터리 이슈. 누구야 또? 제이어크. 좋아요. 맞다 숙제. 제혁이랑 같은 반. 제혁이랑 같은 반. 민우. 그 시우 제혁이한테 책 좀 갖다 줄래요? 알겠어요. 제혁아, 그거 수업 자료 저기 뭐냐면 시우한테 줄 테니까 시우한테 받아요. 알겠죠? 쌤 우석이가 책 달래요. 뭐라고요? 우석이가 알았어요. 어디 갖다 줄게요. 알겠죠? 오케이.